54번은 뭐 그냥 사인이랑 코사인 비교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뭐 어려운 것들 크게 좀 없는데 삼각 방정식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각 방정식. 자, 삼각 방정식에서 좀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 어디 보시냐면은 148페이지에 80번부터 갈게요. 자, 80번은요. 잠깐만. 색깔 볼펜을 다 썼구나. 자, 80번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삼각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첫 번째, 실근 x를 모두 직접 다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근 x를. 근데 이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특수각일 때 많이 적용이 되죠. 즉, 예를 들어서 어떤 sin x라는 함수가 2분의 루트이다, 혹은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다, 혹은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런 값들이 나오면 우리가 특수각 관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됐니? 그럼 이때는 그냥 특수각 하시면 되고 x값 직접 찾아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이게 직접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sin x가 니네한테 물어본 거야. 야, sin x가 4분의 3 될 때 언제냐? x값 뭐야? 몰라. 알겠니? x값 몰라. 어이씨, 그럼 어떻게 구해?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럴 때는 뭘 줄 거냐면, 이 x값 구하라고 하면은 니네 못 구해요. 미적분 가셔서 뭐 덧셈 정리 정도 해봐야 그 정도 나오는 거지. 덧셈 정리 써도 나올까 말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요, x값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실근의 합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언가 이제 주기를 이용해서 변형을 하는 건데, 이 합을 구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가 돼요? 바로 대칭성이 되죠. 대칭성이. 그래서 삼각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그럼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자, 잘 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를 1 정도라고 잡고요. 조금 왜곡을 할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한 주기만 그려볼게. 한 주기 반 정도 그릴까? 한 주기 또 하나 그려보자. 자, 삼각 방정식 문제 풀 때 몇 주기 반, 혹은 한 주기에 4분의 1 주기 추가, 이런 식의 구조도 많이 나오니까 잘 확인하시고, 자, 봐봐. 얘가 1이야. sin x 그래프를 그려보면, 내가 여기다가 sin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점 찍고요. 요렇게까지 그린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몇 주기냐면 요만큼이 딱 한 주기 그린 거고요. 한 주기하고 보통 요렇게 표현 많이 해요. 요만큼까지 하면 4분의 1주기 그린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도 기본적으로 8칸 구조로 3차 함수처럼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됐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갑니다. 자, 만약에요, 내가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려요. 딱 그렸어. 요 정도에다가 잡아놓고, 자, 얘를 K1이라고 해보자. 자, 이 친구가 K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는 실근들을 쌤이 요근을 알파, 여기를 베타, 그다음에 여기를 감마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다 하셔야 돼. 지금 내가 그려드린 거 잘 봐. 첫 번째,
알파와 베타의 뭐야? 가운데.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그지? 그럼 이게 얼마나 돼? 이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거든? 근데 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현재 그림상에서 누구랑 똑같아요? 2분의 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2분의 알파이랑 똑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 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파 값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알파 값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도 얘가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얼마라는 건 아는 거야? 파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이제 비교하시는 대상. 자, 여기 알파 있죠? 알파인 지점. 자, 이 알파인 지점이 여기까지 왔어. 동일한 y 값이.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쭉 당겨서 요만큼 민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친 노란색 화살표가 뭘 의미해요? 한 주기를 의미합니다. 알겠니? 한 주기를 의미해. 따라서 알파라는 값은 내가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면 원래 알파 값. 감마라는 값은 원래 알파에다가 얼마만큼을 더한 거야? 한 주기. 그냥 이렇게 쓸게요. 한 주기만큼을 더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요 두 개를 잘 보셔야 돼. 같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구조가 숨어 있다는 것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다가요, 내가 요렇게 선 하나를 딱 그렸어. 이렇게 선 하나를 딱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K1이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K1. 그러면 보라색 K1과 마이너스 K1은 서로 무슨 관계야? Y축 대칭, X축 대칭 관계입니다. 뭐가 다른 거야? 그럼 그랬을 때는 잘 봐. 이런 느낌이거든. 자, 확인. 사인 알파가요. 사인 알파가 K1이야. 여기까지 됐어? 되니? 사인 알파가 K1이야. 그럼 잘 봐. 여기에다가 내가 양쪽에 마이너스를 붙여봐.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K1이랑 똑같거든? 되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분명히 뭔가 만나는 점이 이렇게 딱 생기죠. 그지? 여기서 만나는 점이 딱 생기잖아. 그랬을 때 이 값을 내가 델타라고 한다면, 요 값을 델타라고 한다면 요 마이너스 K1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사인 델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사인 델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사인 델타가요. 마이너스 사인 알파랑 똑같대. 그러면 사인 값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려면 두 가지거든. 하나는 뭐냐면 알파라는 것과 델타라는 것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데 두 개의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똑같을 때. 즉 음각 공식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인 알파라는 것과 사인 델타가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른데 뭐는 같아? 절대값은 같대요. 이건 동의하세요? 절대값은 같아요. 맞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상황인 거야. 그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두 번째는 뭐가 되냐? 알파와 델타가 뭐가 될 때야? 서로 더했을 때, 파이만큼 더해줬을 때. 즉, 델타라는 친구가 이거라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다 써놓은 요 델타라는 식 있죠. 그지? 요 델타라는 식은 뭐라고 봐도 무방하냐? 얘는 파이에다가 알파만큼을 더한 거다. 즉 알파에다가 몇 주기? 반주기 더한 거예요. 반주기. 알겠어? 알파에다가 반주기만큼 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렇게 보셔도 돼. 잘 봐. 요렇게가 정확히 엇갈린 직각삼각형 형태가 생기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뭐예요? 합동이에요.
정확히 합동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정확히 합동이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 요 빗금친 부분과 요쪽, 요 부분이 어때요? 요 부분이 요 빗금친 부분이 서로 어때? 합동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만큼 길이와 이만큼 길이가 서로 어때? 같다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파이라는 지점에다가 요 길이가 알파니까요. 알파만큼을 더해준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좀 빨리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볼게. 요 값이 2분의 1이야? 맞아? 2분의 1 정도니까 3분의 1이라고 해볼게. 요 값이 3분의 1이야? 됐지?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값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여기, 알파고 여기가 얼마가 돼? 파이 플러스 알파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러니까 알파가 예를 들어서 얘가 3분의 1이고요. 삼각함수 값이 3분의 1이야. 근데 알파가 뭐 대충 어느 정도 잡을까? 3분의 1이니까 뭐 한 8분의 파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냥 편하게 8분의 파이 된대. 그럼 8분의 파이지. 얘가 3분의 1이야. 그럼 얘 마이너스 3분의 1 되도록 하는 x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9파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연쇄작용으로 뭐 할 수 있어?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럼 이만큼은 얼마가 돼요? 요만큼은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요만큼은. 자, 여기는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편의상. P라고 잡았을 때 얘는 뭐라고 쓰는 게 좋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다 알파로 갔기 때문에 얘는 2파이에서 알파를 빼준 것과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표현 잘 알아두세요. 우리 계속 써먹으니까. 됐지? 그래서 sin x가 k1이라고 했을 때 실근을 알파와 베타다 라고 한다면 sin x가 마이너스 k1일 때, 즉 부호만 바뀌었을 때의 x값은 하나는 파이 플러스 알파의 꼴이 나오고 하나는 2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코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를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80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해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제 문제 해결해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정리해 보면 요런 정도 푸시면 돼. 잘 봐. 삼각방정식 기본 문제죠. 이거는 기본 문제야. 지금 80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본 문제 푸실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는 한쪽에 사인 값만 나눠요. 이쪽에 삼각함수 값만 냅두고 최대한 간단히 푸는 법이 그 다음에 요 한쪽을 상수꼴로 놓는 거야. 요 한쪽을 상수꼴로 놓는 거야. 됐어? 그래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간단히 해보시면 사인 얘는 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여기가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넘겨서 정리하시면 얘는 8분의 7에다가 곱하기 자 역수 곱하시면 2분의 루트 3까지가 돼서 16분의 7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16분의 7 루트 3인데 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요 값을 따로따로 x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를 얘를 편의상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알겠니? 그럼 얘를 편의상 t라고 치환하는데 주의할 건 이런 게 있어. 문제에서 내가 치환을 했으니까 항상 치환을 하시면 무언가 범위가 바뀐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여기서 바뀌는 범위는 뭐가 될까요? 정의역이 될 거예요. 됐어요? 정의역이 될 거거든. 왜냐면 문제에서 정의역이 어디야? 0부터 2파이까지야. 됐니? 그럼 0부터 2파이까지면 t라는 값은 3분의 파이만큼을 더한 거죠. 양쪽에다가. 그래서 얘는 3분의 파이만큼을 더했으니까 어디서부터? 3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2파이에다 3분의 파이 더하니까 3분의 7파이까지가 새로운 t값의 범위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쪽 숫자 가지고 여기서 그래프 직접 그려서 확인해 보면 되니까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려볼게요. 나머지 쉬운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그냥 분석해 보면 돼. 하나만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자, 요 정도.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큼직큼직하게 그려볼게요. 자, 요 정도까지 될 거고. 그럼 잘 봐. 삼각함수, 사인 함수가요. 이렇게까지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하고 여기가 2분의 5파이. 여기까지 되는데 잘 봐. 요값 있죠. 요값. 얘가 16분의 7루트 3이거든. 그럼 16분의 7루트 3은 7루트 3이 클까? 16이 클까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루트 3이 뭐보다 작아요? 2보다 작잖아. 그럼 7에다 2 곱해봤자 14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16이 더 커요. 당연히 그래서 1보다 작을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요 정도 함수다라고 이렇게 쭉, 아이고, 안 삐뚤어졌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됐니? 근데 요 정도까지 그려놓고 나서 잘 봐. 얘가 3분의 파이고요. 네, 3분의 파이고 3분의 7파이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정도가 되면은 3분의 파이 정도가 되는 게 2분의 루트 3이거든? 맞아? 3분의 파이 대입하면 그럼 잘 봐. 이런 얘기는 해봐야 돼. 우리가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t가 생기잖아. 그러면 요 교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3분의 파이가 이쯤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이니까 요 친구는 근이 될까 안 될까? 요 친구는 근이 돼요.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요 x값이 3분의 파이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 지점이 3분의 파이가 x가 3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 얘는 근이 돼 안 돼? 근이 되지 않습니다.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크기 비교만 좀 해볼게요. 크기 비교하시면은요. 얘가 지금 얼마였어? 16분의 7루트 3이었어. 됐니?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거든? 됐어? 2분의 루트 3. 사인 3분의 파이는 그럼 잘 봐. 2분의 루트 3이랑 16분의 7루트 3이죠.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커요. 16분의 8루트 3이 돼서.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3분의 파이인 게 아니라 3분의 파이가 어디에 찍히냐면 여기 찍혀요. 여기. 크니까 더. 그래서 여기 찍히니까 여기서부터가 뭐가 돼? 여기서부터 요 보라색 부분부터가 뭐가 돼? 3분의 파이라는 것이 되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죠. 이쪽으로 살짝 옮겨서 헷갈리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인 거. 됐니? 그러면 잘 봐. 그러면 똑같이 얘 몇 주기야? 한 주기야. 한 주기. 얘도 2파이니까 한 주기. 그럼 아까 쌤이 가르쳐드렸던 거 그대로 쓰면 돼. 요 값이 그대로 땡겨와. 삼각방정식 문제 풀 때 이렇게 많이 푼단 말이야. 그대로 땡겨와. 그대로 땡겨와서 얘가 뭐가 돼? 여기에 딱 놓여요. 맞아요? 여기에 딱 놓여.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 우리가 원하는 정의역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까지 가는 여기가 딱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여기가 뭐가 되니까? 여기가 3분의 7파이가 되니까. 이런 걸 조심하시라고. 이런 걸. 알았니? 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내가 이걸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범위 확인을 할 때 이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명확하게 따져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푸시다 보면은 넣어야 될 걸 빼먹을 때가 있고 빼야 될 거를 넣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돼. 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2개 더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계산하시면 정답은 3분의 7파이가 나와서요. 답은 10입니다. 요거는 계산 마무리해 보세요. 알겠지? 요근이랑 찾으면 되죠? 그럼 뭐 이용하면 돼요? 대칭성 쓰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부분